안녕하세요. 2021년 2학기 졸업논문 포스터 발표를 맡은 화학과 양배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가조리 초분 자체의 기반인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의 합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분 자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분 자체란 작은 분자들이 비공유결합을 통해 모여 생성된 거대한 분자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중 내부 공간을 가지는 초분 자체는 호스트 게스트를 형성하여 특정 물질만을 초분 자체 내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그 예시들이며 특정 게스트 물질을 인식하여 수소결합을 통해 분자단위체가 분자 캡슐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분 자체는 크고 복잡하며 공유결합만으로 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자가조립을 통해 작은 분자단위체를 초분 자체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잘 설계되어진 자가조립 초분 자체는 바이오 센서, 촉매, 저장소나 전달체 등 다양한 분야들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캐비탄드란 용기 모양의 분자를 말합니다. 분자의 형태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 모양을 한 덕분에 대부분의 캐비탄드는 호스트 게스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밀 캐비탄드 또한 이러한 용기 모양의 형태를 가진 분자입니다. 그러나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는 호스트 게스트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에는 분자 간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래도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의 작용기는 다른 작용기로 바꿀 수 있어 다른 캐비탄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자체입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헵틸 옥톨의 합성법입니다. 헵틸 옥톨은 캐비탄드의 형태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분자입니다. 500ml의 RBF에 레조시놀 10g과 에탄올 60ml를 넣습니다. 그 후 HCl 30ml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드라핑 퓨넬에 옥타날 14.2ml를 에탄올 30ml에 희석시킨 후 앞서 준비했던 500ml RBF와 연결합니다. 드라핑 퓨넬의 콕을 조절하여 2에서 3초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고 2시간 동안 떨어지도록 합니다. 이후 60도에서 20시간 동안 스터링합니다. 반응이 종료된 후 물로 워싱하며 글래스 필터를 이용해 걸러냅니다. 글래스 필터 아래로 걸러진 물의 pH가 중성일 때까지 계속 걸러냅니다. 중성이 된 컴파운드 덩어리는 오븐에 넣어 하루 동안 건조하며 첫 번째 합성 과정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HCl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옥탄알의 산소에 수소가 붙으며 알코올기가 되고 카본일기의 탄소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활성화된 카본일기의 탄소는 양이온을 띠게 되며 레류시놀의 벤젠링의 이중결합과 반응하며 결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며 헵틸 옥톨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테트라브로모 옥톨의 합성법입니다. 1리터 RBF에 충분하게 건조시킨 헵틸 옥톨 20g을 메틸에틸 케톤 용매 160ml에 녹인 후 빛에 의한 라디칼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알루미늄 호일로 RBF를 감싸 빛을 차단시킵니다. 그 다음 브로모 숙신 이미드 32.31g을 넣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스터링합니다. 반응이 끝난 혼합물은 로터리 이베포레이터를 이용해 용매를 제거하고 나서 메탄올로 워싱하며 글래스 필터로 걸러냅니다. 걸러진 메탄올의 색깔이 붉지 않은 맑은색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걸러낸 후 오븐에서 건조시켜 프로덕트를 얻어냅니다. 여기서 MBS와 헵틸 옥톨의 반응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유추됩니다. 하나는 MBS의 브로민이 헵틸 옥톨의 수소와 직접 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MBS로부터 나온 브로민이 Br2가 되고 Br2가 다시 라디칼이 되며 헵틸 옥톨의 수소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 과정은 테트라 브로모 캐비탄드의 합성법입니다. 500ml RBF에 충분히 건조시킨 테트라 브로모 옥톨 5g과 CH2Br2 1.85ml, K2CO3 3.575g을 넣은 후 용매 DMF 35ml를 넣고 70도에서 6시간 동안 스터링합니다. 6시간이 지난 후 CH2Br2 1.85ml를 한 번 더 첨가해준 후 90도에서 18시간 동안 스터링합니다. 반응이 끝난 후 로터리 이베포레이터로 용매 DMF를 제거한 이후 고체 혼합물에 물과 메틸린 클로라이드를 넣어 녹이고 세퍼레이트 퓨넬을 이용해 유기용매인 메틸린 클로라이드 층만 분리합니다. 분리한 유기용매를 MgSO4로 수분을 제거해주고 글래스 필터로 MgSO4를 걸러줍니다. 아래 걸러나온 유기용매는 이베포레이터를 이용해 용매 메틸린 클로라이드를 제거합니다. 남은 고체 상태의 혼합물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정제합니다. 이때 정계액은 메틸린 클로라이드와 헥세인을 1대3으로 혼합한 용액을 이용합니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한 프로덕트의 용매를 제거해주면 테트라 브로모 캐비탄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실험 과정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 합성입니다. 500ml의 RBF에 테트라브로모 캐비탄드 5g을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무수 반응을 위하여 아르곤가스로 채운 후에 무수 THF 용매를 160ml 넣고 녹입니다. 영하 78도의 저온 반응기 안에서 N-뷰틸리튬을 8ml 넣고 1시간 동안 스터링합니다. 이후 추가로 포밀 몰포린 2.7ml를 2분간 천천히 넣습니다. 저온 반응기의 온도를 천천히 올려 영하 40도 이상 올라가면 혼합물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스터링하며 식힙니다. 2시간 후 혼합물에 3노르말 농도 HCl을 첨가하고 30분간 스터링하며 N-뷰틸리튬을 퀀칭합니다. 반응이 종료된 혼합물의 용매는 로터리 이베포레이터를 80도로 설정해서 제거합니다. 고체 혼합물에 물과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넣어 녹이고 세퍼레이트 퓨넬을 이용해 유기용매의 메틸렌 클로라이드 층만 분리합니다. 분리한 유기용매를 MgSO4로 수분을 제거해주고 글래스 필터로 MgSO4를 걸러줍니다. 필터 아래 걸러나온 유기용매는 이베포레이터를 이용해 용매의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제거합니다. 남은 고체 상태의 혼합물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정제합니다. 이때 전개액은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에틸 아세테이트를 93대7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합니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한 프로덕트의 용매를 제거해주면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N-뷰틸리튬의 리튬은 테트라브로모 캐비탄드의 비알과 교환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리튬과 결합된 탄소는 음전하를 강하게 띠게 되며 포밀 몰포린의 카보닐탄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전화가 된 산소는 다시 이중결합을 형성하며 몰포린기가 리빙 그룹이 되어 떨어져 나가며 알데하이드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은 테트라브로모 캐비탄드이며 오른쪽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입니다. 둘 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결정이며 흰색입니다. 각각의 수득률은 테트라브로모 캐비탄드는 약 75%,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는 19%의 수득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를 CDCS3에 녹여 찍은 HNMR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 수소 중 특징적인 NMR 피크가 나오는 수소를 표기하였습니다. H9과 H2로 표기된 수소는 동일 탄소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MR 피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에 마그네틱 N 아이소트로피를 유발하는 벤젠 링이 4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H2는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의 내부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쉴딩되어 어필드에 나타나고 H9의 경우 반대로 외부에 위치하며 디쉴딩되어 다운필드에 나타납니다. 알데하이드인 HA는 10.2ppm에 나타납니다. 샤프한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캐비탄드가 캡슐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테트라포밀 캐비탄드 2개가 분자 캡슐 형태를 하고 있다면 브로드한 피크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알데하이드가 아닌 카복실리 엑시드와 같은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였으면 수소결합으로 인한 브로드한 피크가 나오며 약간의 시프트도 일어나게 됩니다. 0.8에서 2.3ppm 사이의 3개의 피크는 탄소 사슬인 C7H15의 수소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적분가스로 가까이 피크를 유추할 수 있지만 2D 코지를 통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HB는 H9과 마찬가지로 테트라포밀 캐비탄드 외부 방향에 위치하며 뒤실딩되어 탄소 사슬의 수소들보다 다운필드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를 CDCl3에 녹여 찍은 2D 코지입니다. 2D 코지는 인접한 수소에 대한 관계를 알려줍니다. 왼쪽 사진은 앞서 HNMR과 마찬가지로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의 수소를 표기하였습니다. 2D NMR의 1번 피크는 수소 2개와 인접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인접수소 서로밖에 없는 H인과 Hout의 피크라는 것을 보여준다. 2, 3, 4번 피크는 탄소 사슬에 있는 수소의 관계를 보여준다. 2번 피크를 보면 HNMR의 C 피크와 B 피크가 인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HB와 인접해 있는 수소를 보여주며 이는 탄소 사슬 HC라는 것을 알려준다. 3번 피크는 HNMR의 C와 D가 인접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HC와 인접해 있는 긴 HD 사슬을 보여줍니다. 4번 피크는 D와 인접해 있는 피크이므로 탄소 사슬의 말단인 CH3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왼쪽 사진의 R로 표기된 작용기는 캐비탄드 포어의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즉 알데하이드를 어떠한 작용기로 치환시켜주는지에 따라 포어의 크기 및 인식하는 게스트 분자가 달라집니다. 또한 치환된 작용기와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야지만 게스트 분자를 인식하여 자가조립을 할 수 있는 초분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밀 캐비탄대 알데하이드는 다른 작용기로 바꿀 수 있으며 왼쪽 아래 사진은 그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설포나미도 작용기로 치환한 경우이며 양이온 게스트 분자를 인식하고 수소결합을 통해 분자 캡슐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이드라자이드를 붙여 꽃병 형태로 분자 캡슐을 형성하였습니다. A로 표기된 작용기는 캐비탄대의 솔루빌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작용기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라 극성 및 비극성 용매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브릿지를 형성하는 OCH2O 부분은 포어의 깊이에 영향을 줍니다. 이 브릿지를 형성할 때 C2H4와 같이 조금 더 긴 탄소 사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포어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를 형성할 때 작용기 R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 브릿지 형성의 수율 또한 달라집니다. 보통 수소가 있는 것보다 CH3나 BR이 있는 경우가 브릿지를 더 잘 형성합니다. 이는 분자 내 반응에서 링 클로저 반응보다 분자 간 반응에서 치환기로 인한 스테리 인히비션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조시놀과 옥타놀을 시작하여 4개의 스캠을 통해 테트라포밀 캐비탄들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MR을 통해 테트라포밀 캐비탄드의 특징적인 피크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는 분자 캡슐을 형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는 그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다른 작용기로 치환하는 게 가능하며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로 치환할 경우 분자 캡슐을 형성하는 자가조리 초분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트라포밀 캐비탄드는 자가조리 초분자체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